원장님 이번 시간에는 그 한국에서의 취업과 일본에서의 취업과의 그런 어떤 차이점, 이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뭐 100%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저 또한,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네. 유튜브를 찍고 있다 보니까, 저희 거 찍은 걸 제가 보면서, 네. 하다 보면 이게 또 카테고리가 또 연결이 돼서, 그렇죠. 딴 사람이 찍은 것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일본에서 취업해서 거기에서 살면서 한 달에 월급을 세 전, 세 후, 월급 명세 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세전 세후로 해서 이렇게 공개들을 하시는 걸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은 월급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 명세서를 탁 보여줬을 때는 상당히 적어요.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더니 세 전과 세 후 했을 때, 야, 이 정도 받으면은 한국에서 거의 최저임금 수준인데, 한데도 본인이 그걸 공개를 하면서 꽤 많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최저임금으로 해서 했을 때 한 달에 202만 원인가 회사로 따지면은 아마 세 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고 세 후로 한 180 얼마 받으려나? 170 후반대나 그렇게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일본과 한국에서의 취업의 차이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월급은 월급인데 이 차비가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비가 보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의 아르바이트도 교통비가 보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주유수당이라고 해서 그런 거는 없어요. 주유수당은 없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취업 얘기입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도 뭐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일본으로 이제 대학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아르바이트도 한다고 하니까 그 아르바이트 부분도 조금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 취업과 일본 취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교통비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조금 많이 있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정해주잖아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서 그 밑으로 주면은 법에 위반이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아르바이트를 찾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힘든 일은 안 하다 보니까. 카페나 좀 편한, 좀 깨끗한 곳에 일하려고 그러고, 뭐 음식점이나 그런 데 가서 일을 해서 막 엄청나게 힘든 일 다 기피하다 보니까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생 구하기가 힘들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뜨문뜨문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서 오는 게 아니라 딱 그 시간대만 딱 오고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다고. 제가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매장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뭐 큰 막 테이블이 여러 개 있고 여럿이 모여 먹는 그런 장소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들은 뭐 한 명, 두 명.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 하나에 둘이 보고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서너 명이 됐을 때는 붙여서 앉는, 이제 테이블 하나씩 있고 대부분 뭐 붙여서 앉거나 그런 식의 구조로 돼 있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모여서 여럿이서 모여서 먹는 곳은 솔직히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술집 빼놓고는. 그러면 그런데도 그 식당을 기피를 한다고요? 알바생들이? 그쪽이요? 일본. 일본은 기피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안주를 시키건 뭐건 시킨 것만 나오니까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많은 노동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하나를 시키면 부수적인 것도 되게 많고, 되게 많이 힘들죠. 그다음에 약간 뭐 일본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한국인의 특성상 술이 들어가면 약간 언성이 높아지고, 이제 그 각 나라의
습성인 것 같아요. 문화죠. 그러니까 중국은 더 심할 수도 있고 한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이 일본이라고 저는 제가 봐요. 성격상 좀 네, 그런 것 네. 같아요. 대륙 쪽이 약간 좀 성격이 좀 불화 같은 성격이 좀 많은 것 같고 일본은 조금 물론 솔직하면 시끄럽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렇긴 해도 약간은 그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비용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방하고 그 다음에 도시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시급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편이고 그리고 저번에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아르바이트 금액을 봤더니 보통 한 저녁 시간 10시 넘어서는 보통 한 1,400엔 이상 시간당 1,400엔에서 1,500엔, 1,600엔까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낮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잘 유동하지 않는 시간대 그때 같은 경우는 뭐 900엔, 950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대는 1,100엔 뭐 이런 식으로 일본도 조금 오르기는 했습니다만은 이제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아르바이트 시간대별로 본인이 맞춰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만큼 우리나라처럼 막 물건을 여러 개 막 들고 움직이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음식 하나 시키면 하나 나오는 그런 나라라서 네. 그렇게 힘들지 않은 구조고요. 이제 아르바이트는 그렇다고 따지고요. 일본에서의 취업과 한국에서의 취업의 큰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일본은 생각보다는 월급이 작은 건 맞습니다. 세전세후. 뭐 우리나라도 뭐 세전세후가 있으니까 그렇죠. 있긴 있는데 일본이란 나라의 생각은 뭐냐면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네. 회사에서 키운다 주의예요. 회사에서 키운다 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웬만큼의 능력을 다 갖춰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토익, 토플 뭐 이런 영어 점수가 진짜 웬만한 점수 그렇죠. 가지고는 명함도 맞아요. 못 내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를 배우고 거기에서 실무를 배우는데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네. 보면 되거든요. 3년 후부터 실제 우리 회사 직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월급이 오르는 구조로 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은 대학도 아니라 이제 대학원도 나와야 되는 네. 대학도 별거 아니다. 이제 대학원까지. 그리고 지금 취업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늦게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휴학하고 그렇죠. 이런 걸 많이 권유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우선은 대학 지원율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 이상이 되질 않습니다. 대학을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50%를 넘지 않고 47%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대학교 가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그러네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도 4년제를 졸업하는 학생들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의외로 취업률이 일본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나라 전체로 따지고 들면은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좋을지 몰라도 별로 좋지는 않은 편인데 그렇다면 일본이란 나라 자체도 우리나라랑 별반 차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따졌을 때는 취업률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다고 보면 돼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월급이 적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 대기업에 취업을 했더라도 월급이 그렇게 처음에는 많지는 않아요. 네. 다만 이제 제 지인의 이제 자식이 자제분이 일본에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네. 굳이 공개하자면은 월급은 27만 엔 받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 그 집을 만약 임대를 한다 그러면 70%까지 회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네.
아니면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집이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무지하게 싸다고 한다는 거고. 근데 거기 들어가면 자기보다 직급 높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그 임대하는 집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그렇네요. 따로 이렇게 돈 나가는 거를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본의 취업의 장점이라고 본다 보면 우리나라는 우선 취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남의 눈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조금 이상해요. 나라 분위기가. 그러니까 뭔가 튀고 싶고 놀고 싶고 남한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그러다 보니까 그 월급 가지고도 굉장히 적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본의 문화는 솔직히 별로 그런 건 없어요. 차도 거의 사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차고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차를 사면은 네.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차장을 하나를 임대를 해야 돼요. 임대를 해야 되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 주차장 임대하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다르지만은 한 달에 나가는 돈이 4-50만 원 내야죠. 배보다 배꼽이 더 그렇죠. 그거 갖고 출퇴근하냐? 일본에 출퇴근하기가 힘들어요. 그 자체가 주차장 하루 세워놓으면 그거 월급 다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법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뭐 불법 주차나 뭐 그런 거 했을 때는 딱지가 한번 날라오면은 거의 30만 원 돈짜리가 날라와요. 우리나라에 3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이 범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죠. 차를 탈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차 안 타죠.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세이브되는 돈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저장 문화고 일본은 그냥 하루 먹을 거 하루 사서 그날 요리하고 먹는 문화예요. 저장 문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냉장고 보면 입을 쩍쩍 벌리거든요. 먹을 거리가 쫙. 아니 냉장고가 기본이 양문형 냉장고 기본에 김치 냉장고 그렇죠. 따로 그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냉장고가 2대에 그렇죠. 김치 냉장고가 한대 무슨 집에다가 어마어마한 그 업소용 냉장고 같이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람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일본은 저장 문화가 아닙니다. 아직도 일본은 양문형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거의 가보면 양문은 없습니다. 한쪽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리가 돼서 위아래 이렇게 여는 게 분리된 게 있을 뿐이지 거의 양문형은 제가 보지도 않았고 일본 자체가 집이 좁기 때문에 저장 문화가 또 아니라는 거. 저장 음식을 넣고 그걸 꺼내서 먹고 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일본은 그날 해서 그날 먹는 그런 문화로 하다 보니까 씀씀이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우선 제일 큰 차는 남을 그렇게 크게 의식하지 않는 그런 문화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생활비가 우리나라보다는 덜 들어간다. 그게 맞네요. 그러면 한국에서 많이 벌어서 많이 쓰는 거고 일본에서는 적게 벌지만 그만큼 또 아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술 문화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약간의 좀 차이가 많은 게 우리나라도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만 더치페이 문화가 또 일본은 뭐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술 문화의 차이가 또 크죠. 우리나라는 기가 막히게 술도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죠. 우리나라 물가 엄청 비싸잖아요. 술값으로 해서 술 먹으면 막 싸두고 먹더라고요. 일본 사람은 그렇게 술을 못 먹어요. 술에 그렇게 마실 수 있는 능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먹는 문화라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세이브가 되는 돈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비교로 해서 취업을 했을 때 한국에서의 취업과 일본에서의 취업을 단순 비교로 했을 때 일본은 월급이 작으니까 그만큼 생활이 괴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별반 차이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생활하기 나름이라고 봐요. 한국도 자기가 절약하고 살면 되는데, 문제는 절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절약이라는 부분은 그렇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만 원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만 살면 그걸 쪼개서 사는 요령을 배울 수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나는 200 받는데 옆에가 400을 받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힘들어하는 그렇죠. 거죠. 사람. 왜 쟤는 저렇게까지 벌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네. 이게 이제 비교가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갔던 일본에 유학 갔던 시기 때는 한국인들은 거의 아르바이트에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방세도 벌어야 되고 일부 학비도 벌어야 되고 생활비도 하다 보니까 진짜 몸이 진짜 닳도록 일하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학교를 같이 다니는 일본 애들 보면은 아르바이트를 안 해요. 이상하네. 야, 니네 나라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가 이렇게 천국인 나라에서 왜 너는 왜 아르바이트를 안 하니?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주는 용돈, 아주 적은 돈 가지고 아끼면서 나는 그렇게만 살 거야. 굳이 내가 왜? 이런 사고방식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일해서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만큼 받은 만큼에서 내가 최소한의 행복만 느끼고 거기에서 극대화시켜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취업과 일본 취업의 이 생각 자체는 그 각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해보면은 확연히 느낄 수가 있는데 어디가 좋다 나쁘다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언뜻 보기에는 뭐 한국에서 취업을 하면 뭐 초봉이 일본보다 훨씬 많다라는 그런 어떤 크기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뭐 결혼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처럼 뭐 다 갖추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일본은 결혼하면서 여자 남자 같이 일본은 월세거든요. 네. 거의 출발이 월세입니다. 그래서 둘이 마음 맞아서 결혼할 때 월세 기준으로 보증금, 그러니까 월 내는 돈에 보증금이 보통 한 2달치 들어가고 한 달치가 그 부동산비, 그 다음에 일본은 월세 자체가 선불이에요. 선불, 그 다음에 뭐 부수 잡 비용들 다 해서 한 5개월치 들어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집이면은 그렇게 나쁜 집은 아니에요. 둘이 결혼해서 첫 출발은 일본은 뭐 큰 집 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거실 하나 있고 화장실 있고 뭐 부엌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둘이 신혼생활 시작합니다. 뭐 특별하게 거기에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냉장고는 해왔느니 너 차는 해왔니 열쇠 몇 개니 뭐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도 한참 옛날에는 정말 둘이 한 푼 없이 둘이 만나서 열심히 가꾸면서 살아라. 어른들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러다 보니까 다들 결혼을 못해요. 네, 우리나라 자체가 제일 문제가 바로 결혼을 못하는 게, 일본도 물론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는 있기는 하지만은 일본은 결혼하는 연령대를 보면요, 결혼하는 사람이 빨리 하면 굉장히 빨리 해요. 뭐 20세 전에 하는 커플도 엄청 많고 20대 때 초반에 결혼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결혼한 사람들은 진짜 결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혼자 사는 게 편해 해가지고 이제 나이 먹다 보면 결혼을 안 하는 건데,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결혼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둘이 마음이 맞아서 둘이 월급으로 같이 월세 내면서 그렇게 서서히 살아가면서 사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그 한 나라에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뭔가 부모님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일본은 그렇죠. 자기들끼리 맞맞아서 그냥 방 얻어서 살면 되는 구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방 하나에 부엌 하나에 뭐 화장실 있고 거실 조그만 거 하나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눈물을 지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죠. 왜 이딴 놈을 골랐느냐라는 뭐 그런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자로 따지면 뭘 안 해왔느니 뭐 그런 거 좀 뭐 허례허식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세상 바깥을 보고 좀 깨닫는 게 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은 맞습니다. 이제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번다고 저는 선진국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중국도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14억 중에서 13억은 못 벌고 1억만 잘 버는 구조라서 그게 문제라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취업과 한국의 취업을 단순 비교하자고 따지면은 한 번은 일본 가서 생활을 해보면 네. 그 차이를 느껴봐야지 어느 나라 취업에서 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주는데 일본은 적게 준다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의 취업의 차이점과 일본에서의 취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하는 말이야. 저희 6월 13일 날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아마 원장님이 그 장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 있죠? 밑에 설명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제 저희 제자들이 요번에 이제 4학년 올라갔는데 대학교 4학년 올라갔는데 일본의 이제 회사에 이제 취업을 내정을 받았다라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서 그 학생들에 대한 정보도 좀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하고 달리 일본은 취업이 내정이 3학년 2학기나 4학년 초에 벌써 취업 내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취업 내정이 안 되면 일본은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하 못해도 4학년 2학기 때는 취업이 내정받는 게 일본의 대학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구조라서 좀 의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